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영상을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봅니다. 그 채무자들이 돈을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 조정조서, 결정, 화해공고 결정, 공정증서 이제 이런 집행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늘고, 그런데 이제 채무자들이 돈을 변제를 안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강제 집행 방법이에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그래서 여기 5개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이거는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아마 그 본안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따로 입력 안 해도 이제 체크만 하셔도 되고, 제3채무자는 이제 은행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볼 거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그 다음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볼 겁니다. 청구채권의 표시해서 이거는 이제 그 판결문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금액이랑 이자 기산이랑 그 날짜랑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이제 기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자 계산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신청서 그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신청서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금,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인지료하고 3,600원, 송달료,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보관금으로 이제 납부해야 되는 돈이 한 86,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까지 해서 다 이제 추심을 해달라, 이제 압류를 해달라 하고 이제 추심할 채권에 넣는 거죠.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뒤에 이제 별지 목록이 나옵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은행들이 되겠죠.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신청 취지를 작성하시고, 신청 원인에는 이제 그 집행 권한을 말하는 거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조정조서, 화해공고 결정 있는 그 사건 번호, 법원, 사건 번호, 사건명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판결 이건 이제 예시로 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판결 정본에 의해서 청구 채권 표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유 없이 변제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가. 그래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예금 채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하는 그런 행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기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제3채무자들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유들이나 사안들, 경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기재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판결문을 기반으로, 집행권의 판결문이기 때문에 판결 정본, 집행문,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초본,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제3채무자들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건 제3채무자들은 은행 말하는 거죠. 5개, 5대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계산한 거, 계산서, 그 다음에 채권 목록. 이렇게 첨부할 수 있고,
제출 날짜하고 채권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 이렇게 정하는데, 이 관할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본을 떼서 보면 그 채무자 주소가 나오고 거기 이제 관할 법원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별지 청구 채권의 표시 위에서 했었죠.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하시면 되고요. 판결문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서는 이게 전체 금액이 이제 1억 2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할을 해야 돼요. 다 1억 2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은행마다 이 금액을 5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2,500씩 나누고 제일 마지막 이제 국민은행에서 2,400 이렇게 해서 일단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제출해 보고, 여기서 이제 뭐 돈이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여기서 이제 빠진 금액들을 다 합쳐 가지고 그 한 은행이나 2개 은행 뭐 이렇게 나온 그 돈이 있는 걸, 예금 채권이 있는 걸 확인한 그 은행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이 그 내용들은 그대로 그냥 보시고 그대로 기재하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행 압류, 뭐 가압류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압류,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있으면 이 순서대로 해서 압류해 달라는 거고,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고, 요건 꼭 들어가야 돼요. 압류 채권의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에 그 있는 이제 법률인데, 채무자 일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그 최신 별지 청구 채권의 표시 부분 작성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한번 리뉴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별지를 이제 수정하라는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의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7호 보험금 압류의 경우, 제8호 생계비 계좌 예금 압류의 경우, 제9호 예금 압류의 경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실 때는 이제 요 문구를 다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 청구 채권의 표시 이렇게 별지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청구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 사건이 있으면 그 금액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계산한 게 있으면 요거 계산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 신청을 하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면서 납부한 인지대하고 송달료, 요 강제집행 비용 이 세 개를 포함한 금액을 넣으면서, 나머지는 이제 다 그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 나머지는 다 그냥 기존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쭉 쓰시면 됩니다. 쭉 쓰시고 이제 요 나항 부분에 압류 제한에 민사집행법 이 예금 압류 부분 기존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정명령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부분에서 이제 보험금 압류, 생계비 계좌, 예금 압류, 그 동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별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제일 마지막 항목에 이제 채무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시 한번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이 별지가 은행들한테 우편으로 송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압류가 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이거 꼭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행들이 이제 회신을 해주거든요. 여기 우리 은행에 이 채무자 땡땡땡에 대해서 땡땡땡이 우리 은행에 그 예금을 입금해 놓은 게 있다, 예금이 있다, 이런 거를 회신을 해줍니다. 이걸 제출을 해야 그 법원에서 이제 이 회신하라고 이걸 보내거든요. 채권 인정하는지, 그 한도, 지급 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 또 청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잔액증명서 회신할 때 예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래야 이제 법원으로 이 은행들이 이제 이 회신을 하게 되면은, 이 진술최고 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그 신청을 해놓고 은행 그 예금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보시면, 이제 채권 압류 추심 명령 법원 결정문이죠. 보시면 이제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래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주문이 나오고, 청구 금액은 별지와 같고, 이유는 이제 본안소송, 그 다음에 본안소송 승소 판결문, 그 다음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결정문 해서 이게 다 이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별지 부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판결문, 결정문에 이렇게 청구 채권에 표시해서 쭉 그대로 반영이 돼서 결정문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250만원, 그 다음에 요 마항 부분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별지 청구 채권의 표시 부분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